썸은 말이 좋아 썸이지 합법적으로 서로를 간보는 미묘하고 애매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스럽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은근히 많죠. 비속어를 남발하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지 마라,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지 마라, 대놓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라 등등. 대부분은 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금기사항들 말고 의외로 사람들이 썸 탈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안 할수록 좋은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남친 전여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로 못 소리길 바라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랑 연애하면 어떨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상세하게 스킨십을 묘사하는 수준이 아닌데 상대방이 과거 연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심하게 질투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예민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겁니다. 첫 번째, 숨겨왔던 나의. 보통 썸을 탈 때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컴플렉스를 자진납세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게 내 이미지 깎아먹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살에 관해서는 썸 탈 때부터 이실직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은근히 숨겨진 살 많아. 옷에 가려져서 그러지 뱃살 좀 있는 편이야. 최근에 너무 많이 쪘어. 네, 상대방도 알아요. 딱 봐도 모태 마름이나 헬창이 아닌 이상 다들 숨겨진 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벗었을 때 실망할 것을 대비해 미리 언더라이스를 까는 겁니다. 일단 썸을 탄다는 건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고 결국에 스킨십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벗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벗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까지 완벽한 경우가 몇이나 된다고요. 그 사람도 다 알고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벗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입고 만나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숨겨진 살 얘기를 듣게 된다면 내 눈앞에 있는 괜찮은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싶으면서 무의식 중에 나를 하향평가하게 될 뿐입니다. 필요 이상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자가 디스라는 거죠. 솔직히 화장 전후 차이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급의 발언이에요. 화장을 지우면 지금보다 못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굳이 그걸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인 얘기. 아무리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나랑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괜히 불안해져서 너는 나한테 상처 줄 사람 아니지? 예전에 걔랑 다르지? 하며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차인 얘기. 정말 잘해주고 다 받아줬더니 결국 호구가 되더라. 내가 표현을 잘 못해줘서 많이 서운해하더라고. 그래서 헤어졌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항상 나쁜 엑스만 만나더라고. 난 길게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수, 대실수 하는 겁니다. 데이트 상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거 회개한다고 이해하고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겉으로는 진정성 있게 그랬구나, 마음 아팠겠다 하겠지만 이미 누군가가 찬 사람이라는 초기 인상을 남겨버렸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러는 건 이미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괜찮은 면을 확인한 상태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썸이라는 첫 단추부터 짠한 이미지가 끼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혹은 밉보이는 짓 하나만 해도 이러니까 차였던 거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요. 그럼 결국 예전에 차인 거랑 비슷한 이유로 그 사람에게도 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던 괜히 공감받아 보겠답시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랑받은 얘기, 행복했던 얘기를 쥐어짜내서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거나 너무 히스테릭한 게 아닌 이상 거기에 격한 질투를 하기는커녕 나를 좋은 연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 나 어떤 거 같아? 나 만나보니까 어때? 괜찮아? 나랑 노니까 재밌지? 오늘은 괜찮았어? 나 어떤 거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도 적당히 별론데 싶어도 예의상 응이라고 대답할 테니까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떠보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물어봐야 할 정도로 내가 특별하게 어필한 게 별로 없거나 상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상대방이 충분히 반응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은 간질간질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갑자기 냉정하게 정말 얘가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함께 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정도 붙을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막 감정의 호수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을 다시 꺼내서 나 어때? 하면서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더 커지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얘기 더 해줄 거고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큼 좋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보통 이런 금기 주제를 꺼내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썸 너무 애매하다, 빨리 연애를 시작하든지 다른 사람을 찾든지 확실하게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 라는 조급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빨리 걸러지든 연애가 시작되든 썸 탈 때 결론이 제일 잘 나는 사람은 그런 암묵적인 간보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무리수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데만 집중하세요. 들으면서 찔리거나 아차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